안녕하세요. 언리얼 엔진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자 양성 과정의 최종 발표의 사회를 맡은 최명진 매니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진행하는 발표의 일정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연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업 소개, 참여해주신 평가자분들 소개를 진행한 뒤에 총 5개 팀의 10분 발표, 그 다음에 10분 피드백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평가자분들의 총평을 진행한 다음에 저희 기념 촬영 및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및 과정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인적자원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은 직무 능력 개발 및 취창업 및 전직 등을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과정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언리얼 엔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실습, 그리고 C++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블루프린트, 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제작 실습을 통하여 22년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약 7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과정에 참가하신 5개 팀이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함으로써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발표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 진행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에반젤리스트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언리얼 에반젤리스트이신 권호찬 강사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중간중간에 교육 간담회도 진행하였고 메타버스 전시회를 참여하여 현업에 좀 눈을 키웠으며 이후에 작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육 과정들을 진행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발표 이전에 저희 최종 발표에 평가자로 참여해 주신 평가위원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빵 크리에이티브의 임정숙 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벌스의 심상훈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성택 선임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이며 피드백 시간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로 하겠지만 각 팀별로 시간이 조금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팀 홀로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홀로입니다. 팀 홀로의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독 프로젝트로 사정상 진행하게 되었고 프로젝트 이름은 메모리 라이브러리라고 지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인데요. 제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작년에 처음 경험해보고 앞으로 미래에는 좀 이런 XR 산업이 좀 주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공부하면서 XR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XR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XR 컨텐츠인 메모리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획 컨셉은 학원에 MS사의 홀로렌즈 2라는 기계를 우연히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이 홀로렌즈 2를 통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홀로렌즈 2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됐고, 홀로렌즈 2는 아무래도 AR과 VR이 복합된 기기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가상의 공간에 나만의 도서관 같은
공간을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보통은 손이나 VR이나 AR 같은 경우 보면 손이나 이제 컨트롤러를 보통 인터페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마침 홀로렌즈가 아이 트래킹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이 트래킹을 한번 사용해 보야겠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AI가 한참 좀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이 AI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AI까지 연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쉽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은 XR로 하는 노션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좀 홀로그래픽적인 이미지로 도서관, 그러니까 정보들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계속 상상을 하면서 앱을 개발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일정은 한 2달로 잡았고 그 2달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에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처음부터 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데 좀 시간을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차피 혼자 개발을 하고 마침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리얼 엔진으로 스토리보드를 혼자 제작하고 한번 그 플로우대로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 주 동안은 스토리보드를 제작했고 다음 2주 동안은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메인 펑션들 뭐 아이 트래킹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부분이나 뭐 트렐로 API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풋 받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 그리고 시큐어 코드를 그러니까 앱 안에 이제 코드를 넣게 되는데 그런 코드를 세이브하고 로드하는 그런 메인 기능들을 개발했고 다음 2주 동안은 UI나 이펙트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뭐 각 에셋들의 거리나 뭐 이제 스케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은 이제 시간을 좀 최대한 단축시켜서 넣어보고 싶었던 챗 GPT나 혹은 달리 API들을 연동해서 한번 서비스에 접목을 시켜보았습니다. 개발 도구는 전체적으로 얼리얼 엔진 5를 이용을 했고 플러그인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픈XR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툴킷을 통해서 주요하게 개발했고 이제 API들은 HTTP 리퀘스트를 받기 위해서 VA REST나 혹은 For Blueprints 뭐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시나 머티리얼 그리고 텍스처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유료나 무료 컨텐츠로 유용하게 활용을 했고 제 앱에 들어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드전이라는 AI를 이용해서 한번 생성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제가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구현하려고 마음 먹었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구현해보고 싶었던 많은 기술들을 한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프로젝트의 이제 장단점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익숙한 디바이스나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장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스스로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제 앱이 이런 서비스들이 더 괜찮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AI의 이제 3D 모델링을 해준 AI도 있긴 한데 지금 좀 의미 있게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의 챗 GPT 같은 느낌으로 발전을 하면은 제가 또 마침 XR 기기다 보니까 더 잘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가상 환경에서 좀 더 타이핑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훨씬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GPT API를 이용해서 지금 쿼리를 던지는 거고 이제 지금 받는 동안 잠깐 다른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요하게 이렇게 코드를
아이 트래킹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은 제가 그려놓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옆에서는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트렐로 API를 연동해놔서 트렐로에 또 다이렉트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항목별로 어떤 정보들을 구축할 수 있고, 이런 오른쪽은 이제 달리 API를 연동해놔서 키워드들을 조합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적어놨던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에딧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이브를 하면은 트렐로에 연동이 되고, 마지막에 끝날 때 트렐로에 연동된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검색했던 부분들 세이브한 거를, 이미지도 검색한 걸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연 동영상 여기까지 시청하겠습니다. 소감은 제가 7개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데 정말 딱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도와주신 매니저님,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강사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평가위원분들의 피드백 혹은 간단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네, 선임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신기술, XR이라는 신기술도 아까 처음으로 체험을 해봤는데 인터페이스는 아직 많이 좀 불편하지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플레이하면서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뭐 트렐로나 챗GPT 여러 가지 웹통신으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가져다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이러면 나중에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겠다. 이 앱을 잘만 만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술을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기능별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 앱을 계속 개발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기술보다는 기존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좀 합하는, 좀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하면은 더 좋은 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다음 흥미롭게 잘 신상훈 봤고요. 우선 대표님 다양한 기능을 붙였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에서 저도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이 왜 필요할까라 계속 생각은 들었어요. 뭐 이게 그것만의 뭔가의 장점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들면 좀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XR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붙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훨씬 더 활용도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재밌게 혼자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인정숙 대표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든 사람과 보는 사람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큘러스 2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근데 이제 홀로렌즈 2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AR, VR 기능이 같이 되는 것 때문에 홀로렌즈 2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만드시면서 이 홀로렌즈 2가 정말 AR, VR을 구현하기에 굉장히 괜찮았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리고 AI 기능을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생각하셨던 도달하고 싶었던 부분,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되셨는지, 아니면 이걸로 좀 부족하고 뭐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하셨잖아요. 협업을 굉장히 많은 일들인데 혼자서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운 점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이제 고생한 만큼의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획하셨던 나 이만큼까지 할 거야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 본인의 만족도 어떠신지 조금 궁금해요. 어떠세요? 모든 질문의 답을 다 하나씩 드리면서 제가 궁금했던 건 제가 가장 처음에 질문이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그 오큘러스 퀘스트를 하셨는데 그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 뚜렷한 주제는 없었는데 마침 메디치에서 홀로렌즈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는 정말 저도 처음 듣는데 써보니까 신기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계인 것 같아서 이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A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발한 사람 입장으로서 부끄럽다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뭐 엄청 명확한 딱 개념이 뭐 AR 잡히진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어쨌든 이걸 만드시면 저는 어쨌든 일을 하고 뭔가 계속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용되어지고 사업에 쓰여야 되잖아요. 어떤 곳에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스스로도 지금 서비스를 볼 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 보면은 뭔가 지금 당장 산업 쪽 뭔가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다만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낀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본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이태준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팀 3N 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선샤인 팀 3N입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김재묵이고요. 개발 위주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팀원이 이주원 씨는 이제 디자인 업무 위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개발 환경에 대해서 밑에 아이콘으로 간단히 나타냈는데요. 하드웨어적 기기는 저희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피코4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했고 얼리어 렌즈는 5.1.1에서 진행을 했고요. 블렌더와 마벨러스 디자이너는 디자인 담당하는 이주원 씨가 그 어떤 특정 뭐 오브젝트나 의상 편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먼저 기획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넷플릭스 등지에서 일부 K 드라마가 인기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K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VR 마켓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2월 15일 날 이제 프로젝트 계획이 시작돼서 기획안하고 콘티 작성을 하고 1월 2일 날 프로토타입에 들어가서 기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레퍼런스들을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화이트 박싱을 레벨 디자인을 해서 이제 알파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필수적인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하기 시작했고 2월 15일 이후로 베타에는
이제 그 구현하고 있는 거를 계속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메인 컨셉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스테이지가 일반 메인 스테이지 그 필드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진에 이제 탑뷰로 본 화면인데 여기에서 뭐 환경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양장점이나 뭐 호텔 이런 안에서 뭐 사운드 그 인터랙티브 사운드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컴포넌트 관련해서 인터랙션을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컨텐츠들을 즐기고 이제 작은 맵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단에 보이는 큰 건물 호텔의 특정 위치에 레벨을 연결을 해서 이제 객실과 메인 스테이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개발하는 와중에 저희는 이제 메타휴먼을 사용했는데 메타휴먼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배경으로 삼았던 게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였는데 거기가 이제 1900년대 배경이고 그리고 아시아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나와 있는 에셋이랑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다 서양인 위주거나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디자이너인 이주원 팀원이 다 일일이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뽑아내서 그 이제 얼굴이나 시대 상황에 맞게 옷 의상도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마벨러스 디자이너나 블렌더에서 수정을 해서 이제 이 메타휴먼에 입혀서 진행했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옷을 입힌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날씨와 시간 변화를 구현했는데요. VR 프로젝트다 보니까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 모션 컨트롤러에 각각 왼쪽 오른쪽에 X축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롤 회전을 했을 때 특정 이제 각도에 도달을 했을 때 틱을 기다리고 그 이넘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 시간상의 템플릿 변화를 해서 그 날씨 템플릿이 변화하는 걸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NPC도 거기에 맞춰서 그 해당 그 인원 값에 대한 조건으로 다 구분을 해서 항상 돌아야 될 태스크는 돌고 아닌 것들을 구별을 해서 특정 태스크에 특정 NPC들이 행동을 하게 그렇게 비헤이브 트리를 짰고요. 그리고 이제 시연 영상은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했는데 저희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노면 전차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돌아가게 해서 루프를 시키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사진은 아까 미니맵의 북쪽에 보였던 글로리 호텔 내부에 이제 꾸며놓은 사진이고 그 세 번째 사진은 그 남쪽에 있었던 그 전기 전력 업체 사진인데 드라마에 나오는 거에 분위기를 비슷하게 해서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서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이거든요. 레벨을.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휴먼을 쓰고 뭐 이제 실시간 날씨 변화도 쓰고 했는데 거기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물론 이제 스탠드얼론 VR을 개발을 한 게 아니라 PC VR을 개발을 했지만 너무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좋게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어떻게 하면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도 그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성능적으로 부담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 단계나 아예 테스트를 단계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내용으로 그 디자인을 담당했던 주원 씨도 이제 마벨러스 디자이너나 아니면 블렌더에서 의상 수정을 하면서 의상의 경우에는 뭐 웨이트 블렌딩이나 이런 LOD 관련된 것들을 수정을 해줘야 제대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잠시 지금 평가를 작성하고 계셔서요.
선생님 혹시 되셨을까요? 선생님 먼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했는데 짧게 했지만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네. 우선 질문이 두 분이서 작업을 진행하셨잖아요. 네네. 한 분이 개발하시고 한 분이 디자인 네네. 하시면은 완전 아예 분리돼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통된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셨는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개발은 제가 했는데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부분 기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원 씨가 하셨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분은 그렇게 나눠지는데 뭐 한두 개 정도는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시간이라면은 날씨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씨 시간. 그럼 개발을 진행하시면서 네네. 우선 BP로 다 프로젝트가 개발이 진행되었잖아요. 네네네. C++를 사용하지 않은 처음에는 있는지. C++를 사용할까도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얼리얼 자체 프로젝트 생성할 때도 일단 블루프린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리고 C++를 섞어 썼을 때의 문제점도 이제 여러 들었기 때문에 이제 블루프린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5.1.1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오픈엑스알을 한번 처음에는 써보려고 해서 그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네스트 인풋을 쓰는데 그 관련돼서 문제도 있고 해서 C++로 했을 때도 인풋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블루프린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배경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맵도 크고 마을도 크고. 네, 근데 다 보기에는 너무 넓어서 네네. 그래서 혹시 잠시만요.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조작성에 대해서 혹시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테스팅을 하던 중이었고요. 지금은 메타휴먼을 NPC에도 사용하고 플레이어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메타휴먼을 사용했는데 이거 메타휴먼을 처음에 액터로 오는데 그걸 강제로 캐릭터로 바꾸고 애니메이션도 라이브러리 타겟팅을 해서 그 타겟터에다 맞게 소스랑 타겟을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성능적인 거나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하자면 따로 폰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일 때만 포세스에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더 개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더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성능 개선 쪽으로 네네. 이제 이후에 진행을 네네. 왜냐하면 그 지금 있는 것도 즐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거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이다고 봐서 그거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상훈 대표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일단 그 이 유저들이 여기 안에서 뭔가 UI나 UX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좀 있나요? 기능이?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VR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UI 같은 경우는 그냥 위젯 블루프린트만 쓰면 되고 하는데 이제 VR 프로젝트에서는 위젯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그 액터에다 넣든지 아니면은 핸드헬드에 해서 손에 붙여서 인터랙션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후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반적인 UI는 만들어 놔서 저희가 이제 볼륨 그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랑 컬리전을 이용해서 그 폰이 컬리전 됐을 때 그 아웃라이너를 되면서 그 해당 건물에 텍스트를 띄우는 걸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랙션을 넣어서 위젯 인터랙션을 넣어서 이제 VR에 해야 되는 경우라 이제 시간상의 문제로 VR 쪽에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 혹시 이게 멀티 유즈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멀티 싱글로, 기능은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숙 대표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협업이 진행이 돼서 그런지 명확하게 업무 분할이 돼 있다고 저는 느껴져서 그리고 기획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런 히스토리를 잘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뭘 하고 싶다라는 것도 좀 명확하게 보였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미리 이제 시연을 안 해봐서 네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전혀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네. 옆에서도 뭐 문의를 주셨죠, 질문 주셨지만 이제 네. 어떻게 얘가 구현이 됐고 정말 어떻게 동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네네. 사실 잘 안 그려져요. 지금 이제 전체 맵만 지금 네네. 그 상태라서 그래서 여기 본 상태로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까 보면 이제 메타휴먼 쓰셨고 의상이나 이런 동작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메타휴먼 쓰는 게 어떠셨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도 예.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이제 네. 저희도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메타휴먼에 대한 뭐 써보신, 그러니까 해보신 느낌으로 네. 이게 어느 정도 구현에 있어서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의상을 지금 만들어서 입히신 거 완전히 만들지는 않고요. 네네. 의상을 이제 있는 거에 수정을 해서 수정을 네, 해서. 수정을 해서. 어떤 점들을 좀 맞춰서 수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상을 이제 그 업무는 주원 씨가 이제 하셨고 제가 옆에서 이제 본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의상을 수정했을 때 예를 들어 얼리어로 임포트해서 캐릭터에 입혔을 때 너무 너플러프란 옷 같은 경우에는 본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팔에 있는 옷인데 소매가 다리에 붙어버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방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그 웨이트 블렌드 같은 걸 넣어야 확실해지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고 하나하나 다 네, 리터칭 웨이트를 해줘야 안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그러니까 메타휴먼을 뜯어보니까 의상도 LOD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LOD를 다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특정 LOD 상태로 강제를 해야 이 옷이나 모션 애니메이션이 깨지지 않고 재생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그래서 메타휴먼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휴먼이 잘 만들어지고 디자인도 미세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미세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정말 활동적인 콘텐츠나 아니면 게임에 넣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영상이나 시퀀서로 그때 잠깐 쓴다든지 몇 개의 메타휴먼만 쓴다든지 했을 때는 그 품질을 올려서 좋은 결과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41명까지 해봤어요. 근데 거의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수준의 이게 계속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 되고 이게 블랙보드에서 그 계속 탐색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니까 도저히 플레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에서는 메타휴먼이 좋겠지만 여러 명을 고품질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LOD도 자동으로 뒀을 때 또 특정 디자인에서는 글룸이 01로 지정이 돼가지고 LOD를 더 낮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해서 해야 제대로 나오는 메타휴먼 캐릭터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죠? 숙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질하고 성능의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네네. 분명히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모든 프로젝트에. 근데 이제 저도 뭐 많이 알지 못해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언리얼이라는 엔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점점 가벼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도 지금 해보시니까 네. 여전히 좀 가볍게 하는 부분이 이슈인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능은 좋지만 이게 완전히 퍼포먼스라고 하기는 애매한 게 쓰기는 더 쉽지만 이걸 정말 성능만 따지고 봤을 때는 그것도 완전히 성능 위주라고 하기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타휴먼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NPC가 많아지면서 이거를 레벨에 배치한 NPC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거를 정의를 최소한 한 번만 하고
이거를 여러 번 이미 알고 있는 거를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여기도 컨트롤러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바꿔봤는데 명확하게 답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강제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하면 다른 해결책이 있었겠지만 저는 비헤이버 트리를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되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마무리하겠고요. 김재묵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뽀뽀팀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UMF 언리얼 뮤직 페스티벌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포포 박주항. 오혜수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일단 배경은 제가 그 음악 좋아하고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제가 이 그 과정을 들으면서 계속 하고 싶었던 거는 그 뮤직비디오를 3D로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뮤직비디오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최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3D 아무튼 뮤직비디오니까 저희가 배운 걸로 인터액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액션을 그 뮤직비디오에 넣으면은 훨씬 더 재밌겠다는 생각에 인터액션이 있는 뮤직비디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언리얼 엔진과 블렌더를 조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구조는 로비가 일단 있어서 거기서 뮤직비디오들을 일단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들을 감상하다가 사용자가 그 뮤직비디오에 더 체험을 하고 싶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더 보고 싶다 하면은 그 뮤직비디오를 들어가서 더 세부적으로 참여하거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벨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합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레벨을 따로 진행해서. 그리고 이제 로비부터 하나씩 그 주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면 로비를 제가 만들면서 여기에서 제일 첫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일 공을 많이 들였는데 분위기가 약간 좀 무한한 노래가 가득 담겨 있는 큐브를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은 일단 우주 같은 배경음이 들리고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음악이 가득 들어있는 큐브가 저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브를 이제 플레이를 눌러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비디오로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넘겨서 보면은 다음 뮤직비디오가 계속 비디오고, 그리고 이 좀 액티브한 넘겨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그 블루프린트를 다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음악을 담는 데는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각자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라이팅 부분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라이팅 하는 게 그 저 위에 여기 있는 이 사진이 그 스케치북에 있는 에셋 그 홍보하는 그 사진이고, 이 에셋을 돈 주고 사서 이제 인풋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좀 창백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새벽 같은 느낌의 배경을 완전 입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라이팅해서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한번 라이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로비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1번부터 4번은 이제 제가 제작하고 5번은 혜수님이 제작을 했는데, 그 뮤직비디오 1번을 또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피하기 게임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그 해골들이 떨어지는 장면인데 거기에 플레이어가 들어가서 게임처럼 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자막을 이렇게 3D SS로 해서 띄우게 한번 해봤는데 카메라가 보는 곳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게 한번 기능 구현을 블루프린트로 또 이것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포르프 등등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언리얼 기본 기능 중에 세니테지아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악의 그 주파수별로 볼륨을 뽑아낼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에셋들의 그 음악에 반응하는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 그래도 음악 그리고 인터액션 하면은 약간 리듬 게임이 바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서 리듬 게임으로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플레이어가 일단 영상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보고 그 촬영되고 있는 거를 보고 인터액션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 캠코더가 실제로 촬영하고 있는 위치로 돌아다니는데 그 캠코더를 찾아서 박자에 맞춰 누르면 계속 음악이 진행되도록 한번 리듬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는 객체 지향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는 카메라 있어야 될 것들은 카메라에 한번 해보고 플레이어에 있어야 될 기능들은 플레이어에 구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객체 지향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타이밍 계산하는 데는 그러니까 나머지 구하는 노드랑 엔드 게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뮤직비디오는 호러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주인공이 그 좀비가 각기춤을 뒤에서 추고 있으면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좀비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짧은 스토리의 약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봤는데 여기에서 저 좀비가 사실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각기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의 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리얼하게 약간 좀비 같은 느낌이 나서 저도 약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 위해서 럴프도 쓰고 그리고 좀비와 플레이어의 거리에 따라서 약간 좀 더 좀비가 빨리 다가오는 걸 구현하고 싶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건 로켓 로테이션이라는 노드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좀비랑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비랑 카메라랑 다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고 주변에 그 배경들이 스크롤되는 그런 무한히 생성돼서 스크롤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마지막 뮤직비디오는 그냥 감상하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사이버펑크 느낌의 뮤직비디오고 그리고 그냥 뮤직비디오의 안에 카메라를 여러 대 두고 그 사용자가 보고 싶은 앵글 그리고 보고 싶은 카메라로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는 그런 형태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기에는 블렌더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 차가 위에 보시면 차의 부위별로 뮤직 음악 반응들이 다른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분해를 했어야 됐어요. 그 바퀴 따로, 프레임 따로, 약간 분해를 해서 거기에 따로따로 효과를 주고 싶었는데 그때 썼던 것이 블렌더입니다. 블렌더로 다 분해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배경에 그 다리가 계속 무한히 스크롤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리를 무한히 이어서 로테이션을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그 전 것처럼 퍼센트 이용해서 플레이 시간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차가 움직이는데 좀 액티브한 카메라를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피직스 컨트레인트를 사용해서 버블헤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4가지는 마치고 다음 혜수 씨. 마지막 영상은 제가 제작을 했는데요. 앞에 영상이랑 동일하게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 부분으로 인터랙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카메라를 사용자들이 선택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볼 수 있게 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달리는 사람 한 명이 나와요. 이 음악을 부른 BTS 진 얼굴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블렌더에 페이스 빌딩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상단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페이스 모델링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리얼의 라이브 링크 페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노래를 부른 영상을 이제 CSV 파일로 뽑아서 얼리얼에 컨버팅해서 모델링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수트는 기존 얼리얼에 있는 마네킹 수트인데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블렌더에 가지고 와서 제가 재가공을 거쳐서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 느낌으로 한번 씌워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재가공해봤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비주얼라이징 되는 효과 총 2가지 있는데요. 우주 배경이라서 행성이랑 은하수 부분이 노래에 맞춰서 좀 스케일링 되고 움직이는 기능을 넣으면 좋겠다 해서 나야가라에 있는 오디오 스펙트럼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저는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 개발자인데 언리얼로 게임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언리얼을 이용해 똑같은 기능들을 저도 쓰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능으로 다른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보게 돼서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언리얼 엔진으로 다 만드신 건가요? 영상도 그렇고 실제 인터랙션은 언리얼 엔진인데 영상 부분? 인트로에서 나오는 네네. 영상도 네, 다 언리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애니메이션 시퀀스 잡고 배치하고 카메라 다 하셨겠네요. 믹사모를 이용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할 때 다 BP로 작업을 해주셨는데 네. BP의 다양한 기능들 이용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언리얼을 개발하면서 느낀 점이 언리얼은 좀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관련 노하우나 뭐 BP 관련 정보들이 외부에 뭐 도큐먼트엔 있지만 실제 뭐 사용하거나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외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예외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검색을 일단 되게 많이 했고 실패도 되게 많이 했고 완전 하려고 했는데 완전 그냥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기능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다 구현이 안 돼서 완전 그냥 취소를 해버린 뮤직비디오도 있었고 네 약간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기능이 어려웠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능 언리얼로 너무 오래전에 그냥 그런가요? 없애버린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까 네. 그 배경을 스크롤 네네 하시게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카메라로 그냥 뒤로 카메라는 캐릭터 따라가고 나머지 오브젝트가 움직여도 동일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굳이 배경을 움직였는지 그게 더 의도가. 쉬울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레벨로 다 분리해 주셨는데 각자 만드신 건가요? 아니 분리해서? 네, 아예 보니까 분리해서. 4개 하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신성원 대표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기능들이 되게 많고 이제 각 공간마다 이렇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되게 재밌게
네,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쨌든 인터랙션이 어떻게 어떤 걸 하고 싶으셨을까 궁금했어요. 어떤 것들을 변화를 줘서 변주를 줘서 구현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어떤 걸 못했을까, 얼마나 더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기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해보시고 가능한 거 안에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까도 진짜 잠깐 여쭤봤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뮤직비디오를 지금은 이제 내 마음대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뮤직비디오를 네. 내가 사업 차원에서 받아서 이걸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사업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웬만한 기능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물론 C++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일단은 블루프린트로 전부 진행을 해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거는. 이 아까 그 타이밍 계산하고 저는 개발 쪽을 잘 몰라요. 기획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AI를 접목해서 네. 굉장히 효율화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플랫폼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네. AI를 접목했을 때 굉장히 기능적으로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안 해봤는데 요즘 디자인도 다 AI가 하는 시대에 좀 디자인을 AI한테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뮤직비디오 디자인 아니면 색감? 저희 색감 정하는데 조금 제가 아트 그게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색감 고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조금 분위기 있는 그런 것들 고르는 거. 그래서 그걸 AI한테 맡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디오 매칭 쪽에는 어떠셨어요? 해보시면서 마지막. 하면서요? 네네네. 어땠는지. 네네. 저는 원래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 블루프린트나 아니면 나야가라 이런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했을 때 좀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뭔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어나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요. 구글링하고 서치하는 법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적용하는 법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흥미로운 소재였고요.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팀인 5스타 스토리 팀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AVE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프로젝트 설명, 상세 개발 내용, 개발 후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설명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액션 RPG 장르의 SF 검술 게임 개발입니다. 목표는 다대일 전투와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보스 전투,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이고요. 그에 맞게 난이도를 조금 높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으로는 PC 콘솔 게임, 액션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콘텐츠의 컨셉으로는 사이버펑크, 로봇, 사무라이 액션, 시네마틱입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 및 역할로서 5명이 아래와 같이 저는 팀장 역할을 수행했고 크게는 보스, 에너미, 플레이어, 시스템 파트로 나눠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유사 컨텐츠로는 시프와 세키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채용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환경은 크게 개발 도구와 소스 관리 툴, 그리고 백업 저장 공간 툴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먼저 사전 기획은 기획안 발표까지 총 10일이 걸렸고요. 프로토타입은 약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각 캐릭터의 기본 액션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알파 단계에서는 18일 동안 각 캐릭터의 상호작용이 주된 작업이었고 레벨과 시스템 부분에서도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타 단계에서는 게임의 완성도를 위한 시퀀서 제작과
사운드 및 이펙트, 그리고 UI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버그 수정과 같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세 개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먼저 시연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I can go up to the next floor. 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 시스템 구성은 아래와 같이 공격 시스템으로는 연속 공격식 콤보 공격 방식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논 타겟팅 방식과 오토 타겟팅 방식을 혼합했고, 또 커맨드 패턴 스킬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션 어핑을 활용한 테이크 다운도 개발을 했고요. 환경 상호작용으로는 메시 슬라이스 그리고 사물 절단 연출을 했습니다. AI 상호작용으로는 데미지 타입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했고, 또 BAB 트리와 FSM을 적극 활용한 AI의 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벨 및 시퀀스로는 게임의 전체 볼륨을 조절하는 전투 스테이지의 동적 생성 기능을 추가했고요. 인게임 시퀀스를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카메라 연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개인 상세 개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파트입니다. 플레이어는 추후 실무에서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C++에 치우치지 않도록 게임 시스템 관련 기능들은 C++에서, 그리고 상세한 수치 조정과 그래픽적 기능들은 블루프린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C+를 레퍼런스로 커맨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 앞뒤 또는 앞과 같은 이동 커맨드의 조합으로 특수 자세 커맨드를 생성했고, 공격 커맨드와 특수 자세 커맨드의 조합으로 다른 공격이 나가도록 입력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러 노티파이를 정의해서 애니메이션과 맞춰 플레이어의 상태를 컨트롤하도록 했고, 대시 캔슬 같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핸들링하기 위해 델리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게임에서 액터들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위한 넉백, 간파, 번개 등의 데미지 타입을 정의해 세키로를 레퍼런스로 여러 기믹을 추가했습니다. FX들은 나이아가라 시스템, 위젯 등 엔진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적 기능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기도 했고요. 또한 특수한 액션에서 사용자의 몰입감을 더할 액터 시퀀스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보스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스 파트의 C++ 클래스는 총 3개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의도에 맞게 역할을 배분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FSM 방식을 사용해서 다양한 패턴을 구사하도록 했고, 아래와 같은 구조로 대부분 오른쪽의 대부분의 패턴이 실행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코드 작동 흐름은 BAB 트리의 작동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FSM의 패턴 진행 순서들을 나타낸 건데요. 시간, 그리고 거리, 어택 카운터, 또 확률 같은 이런 조건에 따라서 패턴을 구사하도록 작업했습니다. 보스 캐릭터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디테일을 살리는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업을 했고, 의도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미지 타입을 활용한 상호작용으로 플레이어 쪽에서 구현한 데미지 타입을 활용해서 패링과 간파배기, 이런 간파배기도 있고요. 그리고 잡기 공격과 또 저런 라이트닝 공격을 캐스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어와 객체 지향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에너미 파트입니다. 매니저가 트리거 혹은 빌딩 매니저의 호출로 에너미를 랜덤 위치에 요청받은 숫자만큼 중립 상태로 스폰시키며 스폰된 에너미를 배열에 담아 저장합니다. 그 후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 피격당하면 저장해둔 에너미를 전부 호출하여 적대 상태로 변하게 합니다.
일반 에너미는 플레이어 추적, 경계, 공격 상태가 있으며 공격과 이동은 매니저의 지시로 명령 수행 후엔 경계 상태로 유지됩니다. 소드맨은 일반 공격 1에서 3의 난격, 경계 상태에서의 기습 공격을 하며 쉴더는 일반 공격 1회만 하지만 방패를 놓치면 자폭을 합니다. 네, 앞서 설명한 일반 에너미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반 에너미인 건어의 경우 원거리 에너미이기 때문에 특정한 범위 내에서 서성이다가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그 즉시 총을 발사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창병의 경우에는 근접 공격을 하는 게 에너미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발견 시 플레이어를 향해 다가와 공격하고 데미지를 입으면 피격 애니메이션이 발동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레벨 디자인 파트입니다. 튜토리얼 구간에서는 스토리 진행과 조작법을 유도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전체적인 레벨의 최적화에 대한 고려도 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인 빌딩이 절차적으로 생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메인 타이틀 화면 옵션에서 건물 층과 넓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빌딩 내부의 공통적인 요소는 추상 클래스에 구현했고 특별한 요소 1층 로비나 보스전 옥상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에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소들은 랜덤 생성하게 만들었고요. 다음과 같은 플레이 흐름도에 따라 각 층의 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공격 시스템으로 플레이어가 공격 입력 시 타겟팅 시스템을 하도록 개발했고 공격 판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팀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의 기능을 분리해서 개발했습니다. 회피 연출로는 플레이어가 회피 입력 시 내적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골라 재생하고 포저블 메쉬로 잔상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액션 게임다운 파괴 연출을 다양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를 수 있는 물체는 칼에 닿으면 그곳에 메쉬 슬라이스를 생성해서 물체를 자르게 했고요. 또 콜리전 오브젝트 채널로 주울 수 있는 물체를 판별하고 카오스 피직스와 포스필드로 파편을 흩날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에 접합부를 끊어서 신체 절단을 연출했고 언리얼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연출적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관련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피드백할 때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감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으로 이제 각자 만들어보고 싶었던 기능 그리고 배워보고 싶었던 제작 방식을 적극 활용해봤고요. 또 많은 팀원들이 힘든 개발 과정 속에서 모두가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한 부분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언리얼 엔진 숙련도가 향상됐다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짧은 개발 기간으로 인한 스토리나 그래픽 요소들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로 인한 개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진로 설계, 또 취업 분야의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됐다면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분야, 특히 게임 개발과 메타버스 개발 분야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인사. 저희 다 같이 좀 많이 고생한 만큼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바로 Q&A랑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가능하실까요? 먼저 이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됐죠? 이 프로젝트 시작하고 완성까지가 프로젝트 시작하고 한 보름 좀 안 되게 기획을 총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총 기간은 두 달? 개발 기간이 2개월 했고요. 네, 기획은 한 보름 정도 진행해봤습니다. 정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완성도 높이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아, 네. 저희 저는 보스 캐릭터를 담당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에너미 캐릭터, 여기도 에너미 캐릭터, 그리고 여기가 플레이어, 저쪽이 전투 시스템 이런 다 식으로 개발을 하신 건가요? 각 네. 시스템. 네, 맞습니다. 어, 각자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블루프린트로도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네. C++로도 개발을 했는데 네, 그 맞습니다. 분리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셨는지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부분은 이제 C++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펙트 같은 부분들은 이제 블루프린트로 개발을 하고 뭐 이제 컷신 같은 것도 이제 블루프린트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맡은 파트마다 C++이랑 BP로 그 담당자들이 판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또 각자 맡은 파트를 본인들이 개발을 진행한 거네요. 네, 다 맞습니다. 분리해서. 네네. 어,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는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버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업무 분리를 했다고 하지만 충돌이 나는 부분이 생겼을 텐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또 거기서 또 배운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합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Git 소스 트리를 사용할 때 뭐 버전 때문에 또 충돌이 나서 뭐 작업한 게 다 날아간 적도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뭐 그 각자 만든 캐릭터가 원래는 그 건물 안에 정상적으로 스폰이 돼서 원래 의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가지고 조금 많이 애를 먹었는데 누구 따로 말할 사람 있나? 혹시 뭔가 룰을 누군가 그러니까 룰을 만들어서 네. 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뭐지를 진행하자라고 네. 정해진 룰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럼 우선 진행을 하시면서 룰은 이제 각자 캐릭터를 만들고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각자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뭐 데미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랑 이제 보스 캐릭터는 서로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의사소통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걸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네 그렇게 서로 합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개별적인 개발은 이제 그 적이나 플레이어나 아니면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개인 브랜치에서 하다가 그 적하고 보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데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경우에서만 이제 한정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예, 그냥 계속 딱히 막 문서화해서 명시된 개발 규칙이 없었어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프로젝트 볼륨이 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네네. 단시간 내에 큰 볼륨을 만드셨는데 최적화 관련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혹시 뭐 프로파일링 같은 도구를 써서 뭐 이쪽 지점에 좀 부하가 발생해서 수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최적화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네, 시스템 관련해서는 네. 일단 최적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레벨에 배치한 에셋을 좀 고품질을 좀 선정해 가지고 그게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드로우 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액터 병합을 이용해서 드로우 콜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에셋을 이곳저곳에 너무 가져오게 되면은 머터리얼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자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머터리얼 수를 좀 통합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에셋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의 에셋은 좀 한 곳에서 만든 에셋으로 통합해서 쓰는 식으로 해서 머터리얼 수를 최소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조명 같은 경우도 약간 사이버펑크스럽게 좀 번쩍번쩍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요. 근데 굳이 진짜로 빛날 필요가 없는 것에는 그러니까 빛나는 느낌처럼 보이는 투명한 스태틱 메시를 배치한 식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건물의 그 스포트라이트 그건 실제로 굳이 뭐
멀리서 보이는 거니까 진짜 조명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반투명한 스태틱 메시지가 움직이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짜 조명도 좀 넣는 방식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최적화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프로파일링을 돌려서 체크해서 수정을 진행하신 거죠. 네, 드로우 콜수가 좀 실제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사용도 하시고. 정말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비주얼적인 거나 이게 되게 짧은 기간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팀원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되게 좋은 어떤 작업들을 본 것 같고요. 특히 뭐 플로우 차트 계속 작업하시면서 뭔가 계속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궁금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저희도 이제 메타버스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네, 우선 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참고한 이제 타이틀이 두 가지를 앞에 말씀 아예 하셨잖아요. 이제 다 수업을 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려고 5분이 의기투합하셨는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각자 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하고자 했던 니즈, 욕망 뭐였을까요? 원래 그러니까 이 팀이 원래 꾸려지게 된 그 이유는 원래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이유로 5명이 뭉치게 된 거였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제 하고 싶었던 레퍼런스가 각자 다 달랐어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보름 정도 되는 그 기획 기간 동안 서로 그 레퍼런스를 어떤 걸로 할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많은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네, 그렇게 두 작품을 레퍼런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잘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게임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뭔가 좀 쾌감이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만드시고 나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의도한 대로 좀 원래 제가 의도한 대로 좀 부드러운 움직임,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약간 고퀄리티 게임에서 추구하는 방식처럼 네, 그런 움직임을 구현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네 다른 분도 한번 있으시면. 다른 생각 가지시면. 네, 들어보고 싶어서. 네. 네, 저는 그냥 디자인 패턴을 이제 새로 그냥 제가 따로 학습한 거를 실제로 게임의 시스템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약간 이펙트 같은 거에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직접 만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조금씩 재미를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좋았던 점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언리얼에 있는 그 비헤이비어 트리 기능을 구문기를 공부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지금 그 목표는 달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투에서 쓰이는 공격 판정 같은 경우는 적도 쓰고 플레이어도 쓰고 보스도 쓰고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컴포넌트에다 분리해서 개발해가지고 팀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능들은 블루프린트에서도 다 호출할 수 있게 다 노출을 시켜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다들 좀 이렇게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각각 따로따로 공격 판정을 구하는 걸 따로 만들 필요 없었고요. 이런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너무 빠를 경우에 공격 판정을 구하지 못하고 통과해버리는 약간 터널링 현상? 이런 게 일어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구상해보고 그걸 적용해서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잠못 만지면서 그 비헤이비어 어니어를 처음 만지다 보니까 비헤이비어 트리 같은 기능으로 처음 이제 접해봤는데 처음 쓰는 기능으로도 이제 뭐 에너미들이랑 이런 게 단체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이제 매니저가 명령을 주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쏠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긴 질문 드렸죠. 죄송하고요. 이거 그러면 화면 연출이랑 동작 연출은 어떻게 짜셨어요? 그 약간 시네마틱한 그런 네네네. 연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것도 그런 시퀀서를 활용해서 각자 이제 한 땀 한 땀. 네, 저 같은 경우에 보스의 마지막 시퀀스를 연출을 했는데요. 네, 거기서 다 또- 나눠서. 네, 각자 맡은 파트에 맞게 시퀀서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막이랑 네, 한 땀 한 땀 아,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네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네. 지금 여기서 유저가 갖고 있는 건지 어쨌든 전투가 목적인데 혹시 유저가 갖고 있는 저희가 못 본 자유도 같은 게 있나요? 자유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싸움 말고의 뭐 기타 약간 넣고 싶은 기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저희가 못 본 게? 잘 안 보여진 게 있나요? 다 보여주나요? 잘 안 보시는 거 혹시 뭐 플레이어, 유저, 플레이어 쪽에서 뭐 있는 거? 액션성 그냥 약간 액션을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뭐 무적이 되는 스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까 보셨던 커맨드 스킬들이 이제 몇 가지 변화 베리에이션이 있다던가 그냥 그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플랜트 오브 R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플래닛 오브 R이라는 VR 게임을 만든 임주혁입니다. 먼저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이 배경으로 이렇게 한 게 다 저희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그 순서대로 이제 스크린샷을 계속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이제 스크린샷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그냥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는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저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저 임주혁은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이제 그리고 게임 전체를 이제 설계 또 디자인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맵 뭐 디자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최적화까지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최규현님은 VR 캐릭터를 되게 기초부터 C++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작 이동 뭐 무기 이런 거 이펙트부터 해가지고 전체 캐릭터 쪽에 하는 그 기능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예, 먼저 더 플래닛 오브 R이라는 이 게임은 저희 컨셉은 VR을 사용하면서 오픈월드를 탐험하고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퍼즐을 해결하는 외계 행성을 이제 처음에 이제 목표로 삼았고요. 여기에 원래 멀티플레이어까지 좀 기능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VR 메타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떤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일단 그냥 단순히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런 거에서는 좀 할 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퍼즐이 있는 그런 그래서 이런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레벨을 디자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의 간단한 스토리는 우주를 이제 탐험하는 이제 우주선이 이제 어떤 행성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선 지금 배경에 불시착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 행성을 이제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고요. 그래서 저 플래닛 오브 R에서 저 R이 그냥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이름이 R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왜 VR을 사용했냐라고 이제 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VR은 그냥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나 뭐 음악을 듣는다 이런 것처럼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VR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쪽이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에서 그 경험을 많이 안 해보고 대중화가 덜 됐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직 좀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게임 컨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올해 나온다고 하죠. 애플에서 이제 리얼리티 프로라는 이게 올해 나올 예정인데 그때쯤 되면은 또 이제 이런 VR 시장이 또 급성장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때 대비해서 이런 VR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좀 기술들이나 이런 고민 좀 해보면은 그 때쯤에는 좀 더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 VR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환경에서 과연 이게 이 무거운 언리얼에서 VR이 과연 얼마나 잘 돌아갈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 나온 게임들 중에서는 거의 유니티로 만든 VR 게임들이 대부분이고 언리얼로는 그렇게 나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하다 보니까 최적화라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하려면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던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컨셉을 얘기는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퍼즐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풀기도 하고 풀기 위해서 그 헤매는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해결했을 때의 그런 쾌감 같은 것도 되게 즐기는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게임에 이제 녹여보고 좀 더 어려운 퍼즐도 만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제작 환경은 언리얼 5.1 버전.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0.3부터 이제 교육 처음에는 5.03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니까 5.1이 나오고 그리고 그 5.1에서는 오픈 XR로 하는 이제 VR 시스템들을 또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5.1이 나오자마자 바로 넘어가서 새로운 그런 플러그인들로 이제 적용을 해서 빨리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비는 이제 퀘스트 2로 하고 이제 시놀로지를 이용한 이 긴랩 저희가 또 구축을 한 걸로 이제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일정 전체적인 제작은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처음에 기획하고 이제 기본으로 언리얼에 있는 VR 템플릿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 그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기능, 저희가 처음 1차적인 기능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 쪽에도 이제 그 테스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VR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그 손만 나오고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멀티플레이어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손과 이제 몸통, 다리까지 상대방이 나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인 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플레이가 VR로 구현이 되는 것들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만들다 보니까 한두 달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한 명이서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했다 하면서 이제 그냥 접었습니다. 이쪽은 그래가지고 그쪽을 하고요. 그리고 폰 이제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풀바디 아이키 하면서 어느 정도 또 구현을 됐고 그리고 인벤토리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구현을 하다가 이 부분도 역시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서 그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래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은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좀 열심히 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이제 맵 디자인 만들고 최적화하고 이제 전체적인 게임을 이제 구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제작 기간은 지금 나온 게임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소모된 시간은 딱 한 달 정도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 그래파 같은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는 VR 게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미리 맵을 한번 저희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맵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 사람들이 좀 더 타줄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체험을 하면서 이런 곳에 퍼즐이 있으면 좋겠다 이곳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둘러보다 보면은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 막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게 또 미로를 탐험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전체적인 기간으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그런 플레이 타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레벨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길 잃지 않게 전체 부분 이제 가이드 해가지고 그거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이제 C++로 기초부터 정말 쌓아 올렸는데요. 그래가지고 무빙 앞뒤 움직이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앞뒤 움직이고 스냅턴 고개 돌아가고 이제 점프하고 그리고 뭐 빨리 뛰고 이런 뭐 2단 점프 이런 것들도 다 구현을 했는데 게임에는 적용을 안 했고요. 그리고 무중력 이런 것들도 개발은 했었지만은 일단은 지금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적용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사물 간의 상호작용 퍼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오브젝트하고 이제 캐릭터의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뭐를 어디에 두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그런 게 했었고요. 그리고 총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따로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하면서 좀 제일 어려웠던 좀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멀리 있는 거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 포스그랩이라는 이제 그 시스템인데 멀리 있는 그 타겟을 이제 라인 트레이스로 포착을 한 다음에 그쪽 잡은 상태에서 그냥 어느 정도 딱 당긴 힘이 생기면은 그 부분으로 손까지 사물의 위치부터 내 위치까지 그냥 그 아크를 그리면서 날아와서 내가 딱 잡을 수 있게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헤매고 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적었고요. 그리고 VR 게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양 너무 많이 타고 최적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좀 많이 타협을 받고요. 프레임도 좀 낮추고 이제 뭐 성능 라이트닝 이런 것들도 많이 조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사양 낮은 노트북으로 처음 개발을 해서 거기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연하면서 이제 좀 좋은 데스크탑을 이제 학원에서 빌렸는데 거기서 돌리기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좀 저사양에서 일단 최적화를 해두면은 좀 좋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나타나는 크래시는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는 원래는 처음 계획은 한 달 전에 끝나는 게 목표였는데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 계획했던 거에 절반 정도는 그래도 구현을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만들려고 했으면 한 2달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많은 게임들이 왜 빨리 출시가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지고 하는지를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규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VR 이런 시스템 자체에 좀 되게 낯설어 해가지고 그 템플릿 계속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그런 걸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소비를 됐지만은 그래도 훌륭하게 기본 기능은 처음에 학원에서 배운 내용 토대로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도 도움 받아서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엔딩 화면인데 오늘 딱 2번 보셨어요. 스테이지 전체 클리어하면 나오는 엔딩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모험은 이제 계속된다라는 거를 한번 적어봤는데 저희 이제 메타버스 수업에서도 이제 그냥 마지막이지만은 또 모험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택 선임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잘 전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퍼즐 게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퍼즐 요소가 있고 어떻게 플레이를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배경 스크린샷을 많이 못 찍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제
조금 화면이 가렵습니다. 지금 뒤에 레이저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네, 보여요. 좀 가렸는데 레이저를 이제 어떤 사물에 통과를 시키면은 그 반사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반사되는 큐브를 갖다 대면은 이제 저쪽으로 또 그 레이저가 나가고 이제 레이저 통과하는 것들을 몇 번 거치면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이제 VR 그 오브젝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오늘 해보니까. 그래서 원래 더 어렵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배치를 했다가 이거 아무도 못 풀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런 오브젝트를 한 2개, 3개 지나면은 뭐 이 뒤에 있는 문이 열리게 그런 식으로 이제 퍼즐을 하나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 뒤에 보이는 저런 것들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인데, 그래서 어떤 이제 물건 오브젝트들을 찾아가지고 숨겨진 오브젝트 찾아서 그 최종 이제 슬롯 같은데 그 모양이 맞는 유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오브젝트가 매칭되는 오브젝트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다 그 정상적인 데다 붙여두면은 이제 문이 딱 열리면서 이제 게이트가 열리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그 기능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경로마다 퍼즐을 클리어하면서 쭉 가는 그 퍼즐을 클리어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퍼즐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또 아이템을 찾으면은 어디 뭐 불을 꺼야만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개발은 두 분이서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나누시는 거죠? 그 캐릭터에 관한 것은 이제 저희 규현 씨가 다 했고요. 그 캐릭터 움직임 그리고 뭐 총 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규현 씨가 했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다 했습니다. 사물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이 연결되고 게임 레벨부터 디자인하고 맵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발표하시다가 인벤토리 기능을 원래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 인벤토리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기존 인벤토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에셋을 사서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에셋이 BP인가요? 아니면은 C++? 그 구매하는 건 거의 다 BP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BP를 분석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인벤토리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자그마한 게임도 복잡할 뿐더러 퍼즐이면 나중에 인벤토리에 수집하는 아이템도 추가될 수도 있고 수집되면은 그 아이템이 맥스치도 제한될 수 있고 등급이 여러 개 나눠질 텐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혹시 분석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VR 전용에서 쓰는 그 인벤토리 에셋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물건이 어디로 가고 그 스토어가 된 다음에 그거를 얘네 저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배운 개념으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러니까 자료 그러니까 그런 저장되고 그런 방식들이 되게 낯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되는지 분석하는 것만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만도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적용하는 것 하다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에셋이나 그러니까 에셋이면 블루프린트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데 이미 프로들이 만들어서 검증돼서 판매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분석을 하면은 그게 공부가 많이 될 수가 있어서 이후에도 뭐 새로운 작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 막히는 게 있으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또 분석도 하면서 내 걸로 만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우기도 했었고 그래서 다음에 또 개발하실 때는
좀 어려운 시스템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완성을 시켜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상훈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다 C++로 개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충분히 에셋이나 이런 걸로 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뭐 그거를 굳이 한번 만들어 보시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 나중에 이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도 원래 했어야 됐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C++ 저는 C++ 작업을 안 했고요, 엄밀하게. 근데 이제 저희 같이 한 친구가 C++ 다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했던 이유가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먼저 적용을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VR로 하는 것들을 이제 좀 학원에서 이제 3인칭으로 FPS 게임 만드는 그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다 C++로 만들어보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막 여러 번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운 것들을 적용을 시켜보고 이제 VR로 되는 것 뭐가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하면서 좀 기초부터 이제 하면은 자기가 이제 좀 잘할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해봐라. 뭐 나머지 뭐 어쨌거나 전체적인 일정에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조절을 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개인적인 공부 시간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IK 이제 풀바디까지 이제 거기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의 그래도 거의는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움직임을 그러니까 3인칭 캐릭터에다가 움직임을 하고 거기까지는 VR 캐릭터 움직이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좀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래가지고 전문 그런 게임사에서도 그렇게 쓰는 회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여쭤본 이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요소들은 이제 원래 항상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만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시면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해서 좋은 아웃풋 보여주실 것 같아서 다음부터 그렇게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모로 이제 고생 되게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정숙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연을 해보지 못했고 지금 결과물이 제가 저만 못 본 건가요? 아니면 구현은 가능한 상황인 거인가요? 제가 가면 시연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는 보여주실 영상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는 건가요? 프레임이 너무 끊기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프레임이 너무 끊겨가지고 이게 네. 너무 안 나오더라고. 여러 개를 찍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네. 좀 막 어지럽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컴퓨터는 그래도 좀 사양이 괜찮아가지고 지금은 잘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컴퓨터를 어저께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뭐 기획 부분이 조금 더 강하신 것 같고요. 느낌에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기획 부분이 조금 더 강하신 것 같고 뭐 실제적인 제가 결과물을 아직 못 봐서 뭐라고 뭐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질문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이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혹시 기획자님은 이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요. 네, 언리얼 기술을 배우셨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에픽 게임즈가 좀 메타버스에 되게 진심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메타버스 쪽 관련된 그런 사업에서는 지금 계속 그 근황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 뭘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조금 이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임주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해당 발표를 끝으로 모든 총 5개의 팀이 발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평가지 좀 작성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교육생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사항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향후 일정으로는 어쨌든 간 장비 부분이랑 있기 때문에 장비는 오늘 중으로 반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력서랑 자소서랑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약 기업이나 아니면 인재 추천 요청 기업이 들어오면 아마 이제 학생분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이력서랑 자소서랑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제 서류는 꼭 업데이트를 바로 빨리 해주셔가지고 저희 쪽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취업하시게 되면 고용노동부 쪽에 이제 보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랑 재직증명서 저희 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가서 작성이 다 끝나시면 간단하게 이제 저희 이번에 평가해 주신 소감 정도를 세 분께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신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언리얼로 게임만 개발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게임만 개발하고 있고. 근데 오늘 프로젝트 만든 거 보면서 언리얼을 통해, 언리얼이라는 엔진이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들었지만은 실제 본 거는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도 만드시고 무슨 그 미스터 선샤인 그쪽 마을도 만드시고 다양한 곳에 이제 언리얼 엔진이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그리고 제가 언리얼 공부할 때는 언리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배우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언리얼 엔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강사분들이랑 또 올 수 있는 학생분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게 참 개인적으로 좋기도 하고 나중에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동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좋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신 기술들 가지고 이후에 각자 또 전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분야에 활용도 하시면서 또 더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요. 특히 언리얼 엔진은 진짜 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인력을 지금 막 뽑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미디어 아트 쪽 하는 업계에서도 인터랙션은 대부분 언리얼 엔진 되게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워터밤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서도 되게 그런 비주얼적인 것도 언리얼로 요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지금 언리얼이 좋고 저희 본사에서는 또 메타버스 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제 매니저님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꼭 지금 인재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좋은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그 이력서, 자소서 이런 거 빨리 준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 쪽으로 저는 잘 모르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양한 기획들 직접 하시는 걸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공유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비슷한 것들을 고민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모르겠어요. 여기 두 회사에 비해서 저는 작은 회사거든요. 그러나 혹시 모르겠어요. 인연이 된다면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술들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적으로는 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좋은 것들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생분들은 평가위원분들의 말씀을 이제 성장을 위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참여해주시고 평가해주신 평가위원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사진 촬영 진행한 다음에